궁금한 게 네. 아까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장 가운데 그 아이누족도 자기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이누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의 소수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누족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 그 아이느족이 그 러시아 민족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음, 이야기는 일본에서 계속 나왔어요. 음, 네, 조금 그 알아봤습니다. 먼저 그 17세기에 이 지도인데요. 5개 아이누 집단이 홋카이도에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그 홋카이도의 그 남쪽에 마츠마에 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일본의 무사 집단의 그 집안 촌부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마츠마에 본이 그 전체 홋카이도를 좀 지배하려고 통치하려고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는 당시에 그 뭐 몇백 개 되는 그런 번이 있었다고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그 겁니까?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그 마츠마에 보는 그 예, 거기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혼슈에 그럼 혼슈의 가장 위쪽에 아하, 있었고 조금 그 거기에 원래 홋카이도에도 진출을 마스마해번이라는 게 혼슈에 했다. 있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음, 사무라이들 일부가 이쪽으로 네, 건너와서 건너왔다. 뭔가를 또 해보려고 이렇게 예. 했군요. 근데 폰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음, 그게 아이누족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아이누족은 그 이렇게 5개 집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중심적인 촌부 같은 것은 없었던 거죠. 집안 촌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문화적인 공동체 형태로 5개 정도의 집단이 있었다. 예,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그 봉건제였기 때문에요. 예. 일본의 중앙정부라는 것은 사실 없었고 에도마부도 봉공 제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봉건제도 참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니들 여기를 가라 이게 아니라 네네. 번에서 알아서 이렇게 예, 건너가는 예, 예, 거죠. 그런 예. 것입니다. 네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그 현재 그 홋카이도의 음. 아이누족들의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그 오르글은 그 상당히 그래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음. 그 일본 사람들하고 혼혈이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 아이누족 분들의 오르글인지 그거는 약간 좀 예. 의문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이러한 아이ヌ민족의 문화 같은 것을 소개하면서 생계를 그려나가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1869년에 그때까지 홋카이도를 에조지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에조라는 것이 그 아이ヌ를 일본 쪽에서는 에조라고 불렀어요. 음. 그 에조족이죠. 말하자면 그럼 지는 어떤 지는 뜻입니까? 그 땅이에요. 땅. 땅. 아, 땅 지자군요. 에조의 땅이다. 아하. 네네. 그것을 메이지 2년이죠. 새로운 메이지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음. 홋카이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1869년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에서 이렇게 이 네. 홋카이도를 정식으로 이때 그 일본에 편입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편입을 음. 시키기 시작한 거죠. 음. 사실상 그럼 그전에는 홋카이도가 일본이 아니었다는 일본이 얘기네요. 아니었다는 예, 거죠. 그런 인식 자체도 없었다는 예, 얘기네요. 그 홋카이도는 개척해야 되는 외지 이러한 예, 인식이었죠. 일본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그 지도를 보시면요, 이거는 1615년 일본의 케이조 시대에 그 에도마프가 최초로 만든 건식 지도입니다. 네,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건식 지도층 에도마프가 만든 최초의 지도로 알려져 있고요. 정말 홋카이도가 없네요. 이게 홋카이도 없죠. 예, 네, 일본의 그 혼슈 북쪽만 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네, 그 우리가 일본을 얘기할 때 네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지금 여기 큰 섬이
세 개밖에 세 없네요. 개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물론 그 오키나와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일본에 여기 그 중앙의 조금 위쪽으로 보면 예, 이게 오키섬이 좀 섬이 특에 좀 있죠. 지도 중앙의 예. 위쪽. 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동해 쪽으로 이렇게 보면 네네네. 이게 섬이 있습니다. 두 개. 예, 두 개. 예. 이게 오키섬이거든요. 예. 그리고 토쿠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쿠도가 일본의 역사적인 영토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거 제가 많이 이거 발견해서 교수님이 찾아내신 겁니까? 예, 물론 일본에는 쭉 있었던 지도이지만 토쿠도 관계에서는 제가 예.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뭐 거의 20년이나 되는 이야기, 2005년의 이야기입니다. 예. 2005년. 네네. 아유, 교수님 참 한국에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네. 쇼호 일본도라고 해서 쇼호 시대라는 그 일본의 역시 에도 시대의 하나의 시대인데 역시 에도 마프가 만든 콘식 지도이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홋카이도가 없죠. 없네요. 예, 그러나 역시 마츠마에 본이 조금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섬 같은 게 가장 북쪽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이게 홋카이도 일부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인식이었다는 거죠. 마스마일본이 가 있는 곳까지는 우리 영토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뜻이군요. 그 인식이에요. 역시 이것도 그 중앙으로 보면 오키섬까지 그려져 있고 그러네요. 토쿠도는 완전히 제외되고 있는 예. 지도입니다. 물론 오키나와도 없죠 아직은요. 자, 이 아이누에 대해서 메이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게 그 차별의 역사이거든요. 네. 이 아이누족들의 그 모습인데 좀 오른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러시아 사람하고 네. 비슷한 얼굴을 좀 볼 수가 있죠. 분명히 백인들의 얼굴입니다. 예. 그래서 민족적으로는요, 이게 네.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사실 러시아 민족의 빛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러시아어하고 아이누어는 좀 다른 언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이누어하고 일본어도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아까 좀 보신 사하린하고 홋카이도 그리고 감차카 반도 쪽에 쭉 있는 크리리오르도 그 주변에 살았던 민족이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사하린이 러시아 곳이고 옛날에도 사하린이 러시아 곳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원주민이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 다시 이렇게 사진을 봐도 정말 독특하게 생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절대 일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렇죠.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1899년이었는데요. 홋카이도 도인 보호법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인, 그러니까 옛날에 이놈들은 도인이었다. 이러한 욕이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토인이라고 그러면 욕입니까? 욕이에요. 예. 그래서 도인에 대해서 이제 그러나 도인이라고 하여서 이제 문명인이 되어야 되는 옛날에 도인이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도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아프리카 토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문명이 없는 사람들라는 뜻이 토인입니다. 당신은 뭐 그런 걸 전혀 몰랐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본 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본은 계속 그렇게 토인, 일본 말로 노진이라고 불렀고요. 지금도 오키나와 사람들도 오키나와하고 홋카이도는 계속 웨이지라고 불렀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도 웨이지라고 불렀고요. 나머지 일본으로 네이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웨이지라는 것은 홋카이도 그리고 오키나와
여기에 대한 그 일본의 지배 정책을 그대로 대망하고 한반도에 적용시켰고요.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순서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해서 욕으로 일본 사람들 중에는 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요. 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오키나와 것입니다. 사람들도 토인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이누하고 오키나와인에 대해서 토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괘씸한 일본인들이 좀 있어요. 예. 그 자위대가 그 오키나와에서 시위가 있었을 때 좀 거기에 그 주르동했거든요. 예. 특히 그 해놓고 기지 이전 문제라든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나온 그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의 본토 자위대 대원들이 이 토인들아 이렇게 아, 그랬습니까? 예. 근데 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예. 네. 아, 홋카이도는 그렇다고 해도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일본 땅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훨씬 그러니까 더 몇백 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고질적인 그러거든요. 그 일본의 우월주의, 일본 민족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그 내부에서도 오키나와나 아이누에 대해서 아직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본토에 있는 그 한국 사람, 한국계에 대해서도 혐한 예. 시위를 하는 것이고요. 예.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네네. 예. 자, 이렇게 했어요. 이 그 홋카이도 그 도인 보호법으로 찬시를 강요합니다. 창씨요? 예. 창씨 개명할 때 그 창씨요? 예. 찬시 개명을 그때 강요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곳을 예. 홋카이도 여러 곳에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요. 그냥 멋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하.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폐후도 없었던 이분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저기 뭐죠? 아이누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이름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다 사실상 그 무슨 스키라든가 예. 러시아 그렇겠죠. 이름에 가까운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부정하였어. 이게 일본의 홋카이도에 간 공무원이 멋대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아하. 그리고 일본 호적법을 강제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예. 우리나라에만 와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었군요. 예, 오히려 예.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예. 이때의 경험이 한국에서의 찬시 개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와서 그 이름을 그 창씨 개명을 하더라도 그 새로 짓는 이름을 스스로가 지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가 그러니까요. 지어서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 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정부에서 네, 공무원이 만들어서 그냥 너는 그냥 막자비로 오늘부터 네 이름은 이거야. 네. 나카무라야 막 이렇게 네. 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항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 그 일본인의 쾌족민들이 홋카이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도지를 빼앗겼고 밀려난 아이누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도지 수용용으로 한국 사람들의 도지를 많이 뺏었거든요. 그랬죠. 네네. 이것도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이누인들이 살 곳이 없어져 가지고 진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15,000평 정도의 토지를 주면서 농민으로 다 바꿔나가는 정책을 사용했고요. 예. 그리고 또 1927년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네, 좀 전에 토지를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나 홋카이도는 예. 아무래도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개척하지 않는 예. 조금 어려운 그 토지죠. 예. 그런 것은 오히려
이 아이누족들에게 어쩐지 그러니까 예, 별로 개척하고 싶지 않는 도지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겠죠. 한국의 모든 어, 음. 도지가 비싼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좋은 땅은 또 일본인들이 다 가졌겠죠. 예, 그런 거예요. 음,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1927년 학교를 27개나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예, 그때까지는 학교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를 만든 것은 한국에서 빨리 만들었죠. 네네, 보통 학교라고 해가지고, 아이누잉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27개요. 여기서 일본어를 강요를 하죠. 동화 정책을 강요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군요. 네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누 민족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고 예, 아이누어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인 만들기, 한반도나 그 대만의 항구하고 같은 그 정책을 시행했고요. 예, 그리고 그 도인 보호법이 폐지된 것이 1997년입니다. 그때까지 보호법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거의 뭐 100년 동안 존재를 했었네요. 네네. 예, 1970년대에는 아이누 민족의 많은 분들이 이 법에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말살하는 법이다라고 하여서 상당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법이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누족들의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목소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그 97년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이때 폐지된 이유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도인라는 분들이 보호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문화도 다 일본인 수준이 되었다는 식으로 일본 당국이 아주 오만한 판단을 한 거죠. 교육이라든지 네.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네네. 법적으로 차별이 있었습니까? 아예? 특히 법적으로는 없었다라고 예.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이라는 것은 현재도 일본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예,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지 않는데 일제 간점기부터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친코업에 많이 진출을 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지금 인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 일본 이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아이누 그리고 오키나와 민에 대해서도 카밍아웃을 하면 그러니까 자신은 오키나와 사람이다 혹은 자신은 아이누족이다라고 하면 이지매하거나 눈에 안 보이게 취업할 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예. 이게 특히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요새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호적 등본 같은 게 있잖아요. 호적 등본. 예. 예. 그거는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 호적 등본 보면 어떤 민족인지 취업할 때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일본이 80년대에 거의 일단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나 말로 할 때가 있잖아요. 예. 면접을 볼 때. 네, 그럴 경우 혹시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그런 이상한 전수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게 차별이 남아 있어가지고 일본으로 귀화를 하거나 네네. 이름을 일본식 이름만 쓰거나 네.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어떤 극우 인사가 예. 쭉 한국에 대한 혐한 발언을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울으면서 나 한국 사람이라고 말해서 예. 극우 인사가 깊이 반성하여서 그만뒀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예. 네. 아무튼간에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일본 안에 있으면서도 민족 차별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 환색 인종에 대한 그 차별이 폭력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 그거하고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그 일본 안에 그러한 그 특히 옛날에 외지에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